네, 안녕하세요. 아마 어린이의 마음 챙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고민해 본다면 아마 그 단단한 마음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단단한 마음 훈련으로 한번 마음 챙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인데요.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이 마음 챙김 왜 필요할까? 우리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는요, 이 마음 챙김. 우리가 흔히들 마음을 챙겨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라는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양 날개와 같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날개예요. 바로 내가 어떤 고통이나 슬픔, 아픔을 경험한다면 나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약간 답답하고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를요.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이 자각의 근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아프면 어떨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돌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한쪽의 날개에는요, 나를 향한 친절과 또 자애, 혹은 또 연민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돌봄과 관련된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는요, 내가 아플 때, 어휴, 너 또 시작이다. 나 또 뭐가 문제일까? 라는 이 판단하는 마음은 잠깐 내려놓고, 내가 아프구나. 라는 비판단적인 알아차림과 두 번째, 나를 위한 이 자회, 그리고 친절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날개를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마음 챙김, 이 두 가지 날개 왜 필요할까요? 지금의 나이가 아닌 아마 이 아이가 10대, 또 20대, 또 30대, 40대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지능은요, 이 신체적 감각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조금 아파할 때, 지금 내가 아픈 것 같아. 내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은 데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나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요. 이것이 사실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어떨까요? 넘어진 걸 알아야지만 일어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넘어진 걸 알 수 있는 그 마음 근육이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갈 미래 세상에서는 가장 필요한 지능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맥락적 사유 지능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와사비 맛과 땅콩이 합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아무도 떠올리지 못했죠. 또 핸드폰이 접힐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네, 이렇게 관련 없는 이 두 가지들이 함께 관련을 맺고 관계를 맺었을 때 새로운 것들이 창의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맥락적 사유 지능인데요. 연이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창의성 지능도 함께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관계를 맺고 또 그 안에서 창의력, 혁신력, 직관력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능력 또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너무 필요한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무엇이냐면요. 바로 감성적 공감 지능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닌 이 공동체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상대방이 고통하고 있을 때 당신의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당신의 행복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러한 마음의 근육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네, 앞서 설명드린 알아차림과 자애, 즉 마음 챙김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꼭 마음 챙김뿐만이, 이 마음 챙김만이 아이들의 이 네 가지 지능을 향상시킬까요? 아니겠지요.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 네 가지 지능을 향상시킬 거예요. 하지만 마음 챙김이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는요. 이 마음 챙김을 시행했을 때, 이 마음 챙김으로 양육을 하고 지도했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혜택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는 데서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이 스트레스에 대한 감소, 그리고 우울감, 불안감의 감소에 효과가 검증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은 내가 아플 때 어머 내가 아프구나. 내가 좀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 라고요. 나의 아픔이든 사실은 또 기쁨이든 한 가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 주의 집중력,
그리고 이 정서 조절 능력의 함양을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타심이에요. 우리 모두 내 아이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라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너의 마음이 어때?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잘 놀이해볼까라는 이 사회성과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 친구에게도 비판단적 알아차림, 그리고 친구에게 향한 이 친절이요, 오히려 이타심뿐만 아니라 이타 행동의 증가도 가져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이 과학적인 검증을 기반으로요, 심리치료나 상담, 이러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찍이 이미 이 마음챙김이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 동시에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요, 기업이나 직장에서 사실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흔히 들어보셨을 그 구글에서요,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집중력 향상을 위한 구글만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서요, 구글을 시작으로 도이치뱅크와 또 그 외의 여러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사실은 한국에서도요, 삼성, 또 LG, 또 아모레퍼시픽, 다양한 기업에서도요, 지금 이제 임직원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가족들을 위한 마음챙김 프로그램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뿐일까요? 네, 사실은요, 지금 교육과 과정이요, 미국에서 마인드업, 그리고 영국에서는 MISP라는 이 대표적인 마인드풀니스 프로그램들이요, 학교 또 교육 현장에서 이미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교육의 현장에서도요, 아이들이 우리가 국어, 사회, 영어 혹은 체육 다양한 교과목을 배우듯 이제 우리 단단한 마음 훈련도 꼭 배워야 한다라는 이런 취지하에 이 마음 챙김을 하나의 과목처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 훈련에 어떨까요? 부모들이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위한 이 마음 챙김 코칭의 형태로요,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이 마음 챙김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마음 챙김 양육법이 시행이 또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 챙김 양육 왜 필요할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서 어떻게 마음 챙김 양육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 우리 양육자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주고 키워줄 수 있을까? 자, 이를 위해서는요,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그러한 근육을 키워야 하는 그 필요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내가 이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또 그 운동기구를 왜 사용하는지도 모른 채 운동을 한다면 이것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마음챙김을 설명할까인데요. 자, 한번 저와 함께 손을 한번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뇌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엄지는요, 변형계라고 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뇌이고요. 자, 이 손가락 4개는요, 우리 생각하는 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감싸서 머리로 가져오면요, 네, 이게 우리의 뇌예요. 자, 한번 다시 뇌를 꺼내 볼까요? 자, 우리의 마음이요, 내가 슬플 때도 있고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사실은 서운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때 이 생각하는 내가 너가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괜히 엄마 말 들었어 라고 하면서요, 쉽게 나 자신과 다른 사람 또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팠던 엄지가 더 아파져요.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키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아픈 마음이 더 아파진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 챙김은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슬픔, 짜증, 고통이 찾아올 때, 즉 우리 아이에게 슬픔과 짜증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주먹을 쥐어서 너가 그런 거잖아, 엄마가 몇 번 하라 그랬어 라고요,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멈춰봐. 그리고 생각하는 내가 나의 감정을 보는 거야.
지금 내가 뭘 경험하고 있지? 누구야? 너 지금 기분이 어때? 너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 멈추고 호기심을 갖고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덜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즉 아이들의 삶에 고통과 짜증을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는 덜 아픈 방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요, 이 전두엽이라고 생각하는 뇌는요, 집중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통제하고 인간다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뇌예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공간이 만들어져야지만 아이들에게 자,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선생님이 그때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했었지? 나에게 나를 돌볼 수 있는 도움되는 방식을 여기에 드디어 올려놓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했었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내가 멈추고 내가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나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요, 감정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가 속상했구나, 너가 답답했어. 하지만 잘 보시면요, 감정을 느끼는 단서는요, 몸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잠깐 멈추고 몸을 바라봐입니다. 이것이요, 감정을 인식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또 슬프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가 울컥해서예요. 그리고 또 내가 화났어 아는 이유는요,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눈이 커져서였겠죠. 즉 감정의 출처인 몸을 먼저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가 속상했구나, 너가 슬펐구나와 같이 감정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기초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봐야 할 것의 첫 번째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가 속상하구나가 아니라 속상할 때 몸이 어땠어? 그래서요, 부모님과 또 양육자 그리고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이 함께 연습해야 될 게 멈추고 감정의 출처인 내 몸의 상태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감정 인식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몸을 알았다면 그 몸에서 느껴지는 이 약간의 답답함, 또 열감에 감정의 이름도 함께 붙여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몸에서 느껴지는 가슴의 답답함이 알고 봤더니 속상함이었구나, 서운함이었구나, 이름까지, 즉 정체까지 알게 되면 어떨까요? 추상적이었던 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감정의 양까지 한번 붙여본다면 어떨까요? 더욱더 구체적이게 되겠죠. 내가 이 슬픔이 혹은 이 짜증이 이만큼이었어, 혹은 이만큼이었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감정의 출처인 몸, 어디에서 어떻게, 또 그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양까지 붙여주었을 때 추상적이었던 감정이 구체적으로 인식이 되면서요, 한번 다시 뇌를 꺼내볼까요? 잠깐 멈추고 봤더니 이 이름의 감정이 이렇게 느껴지고 이 정도의 양으로 느껴지는구나를 알게 될 때 아이들이 훨씬 더 감정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필요했던 더 앞선 기초공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멈춰야지만요, 내 감정을, 또 아이의 감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 방법은 호흡입니다. 인간이요, 이 수많은 신체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왜 코로 숨을 쉴까요? 바로 코만이 유일하게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숨이 들어올 때 이 숨의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느리고 깊은 호흡을 쉴 때 혹시 이거 기억나실까요? 이 감정을 담당하는 이 편도체가 내가 화가 났어, 짜증났어 하면서 빠르게 이 사이렌을 울릴 때요, 느리고 깊은 호흡이 들어오면 이 느린 속도로, 즉 감정이 차분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이 느린 속도가 한번 심장을 느껴보시겠어요? 자, 그리고 심장 박동수에게 자, 2배 느리게 뛰어라 하고 한번 명령을 내려보세요. 되나요?
네, 아무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심장 박동수가 내가 화가 났을 때 급격히 뛰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때 느리고 깊은 호흡이 들어오면요. 이 심장 박동수가 이 호흡의 속도에 맞춰서 느리게 뛰기 시작합니다. 즉, 내 감정과 내 몸이 차분해질 때 드디어 저희는요, 멈출 수가 있게 되고, 이 멈출 때 앞서 설명드린, 지금 내 몸이 어떻지? 내 감정이 어떻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 근육을 키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양육자와 아이들이 함께 연습해야 될 것은 바로 호흡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손을 배 위에 살짝 올려놓으시고요. 느리고 깊은 들숨, 날숨을 하시되, 다만 이때 숨을 들이쉴 때 내 배가 어떻게 움직이나 약간의 호기심이요. 기억나시죠?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나? 네, 우리 헬스장에서 체육관에서 운동하듯 내 마음의 근육을 이렇게 한번 들어서 지금 숨을 쉴 때 내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관찰하는 근육도 함께 키우면서 동시에 느리고 깊은 호흡도 함께 연습해 보신다면 네, 아이들에게 멈출 수 있는 힘 그리고 인식하는 힘 이 두 가지를 함께 키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뇌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뇌를 다시 한번 원래대로 감싸서 다시 우리의 이 머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싸느냐예요. 바로 부드럽게. 그래서 내가 고통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렸다면 다른 한쪽 새 날개에선 어땠을까요? 바로 친절이 있었죠. 친절의 방법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요.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그 반응이요. 대부분 아마 갑자기 안아주게 된다. 토닥인다. 머리와 또 어깨를 쓰다듬는다. 이런 반응일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반응이요. 우리가 남들에게 흔히 보여줬던 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육자와 아이들이 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요. 남에게 쉽게 베풀었던 그 친절을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베푸는 방법을 배워보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손을 들어서요. 네, 나에게 이렇게 다정한 손길을 건넨다. 그런데 그때 혹시 그거 아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다정한 손길을 건넬 때요.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행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은요. 주로 언제 나오냐면요. 부모가 아이를 안아줄 때. 또 우리 동물들도 나와요. 어미 동물이 새끼 동물들의 이 혀로 털을 막 핥아줄 때도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인간의 뇌가요. 타인의 손길과 내 손길을 구분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네, 부모가 혹은 양육자가 선생님들이 내가 내 손길을 쓰다듬을 때도요, 나에게 아주 수많은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요, 너가 너의 손으로 우리가 모든 아이들의 고통의 순간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요. 자, 우리가 쓰다듬어 줄게, 우리가 위로해 줄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 순간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단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상의 쉽고 간단한 감정 조절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어떨까요? 인간에게 모든 사람들마다 이 위로의 손길을 건네는 방식이 모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느 날은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보고 어느 날은 어깨도 또 어느 날은 심장 위에 손을 올려놓고 토닥토닥 해보면서 나에게 위로와 지지가 되는 손길을 발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이나 각 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위로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는 방법. 네, 이 방법을 꼭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마음 챙김은요,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다. 그러나 매일 해야 함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자, 그래서 매일 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그 마음 챙김을 가정이나 뭐 어린이집 또 어른들 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방법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 챙김의 놀이를 왜 하고자 하는가? 항상 이 마음 챙김은요, 의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의도의 첫 번째 시작은요, 아이들에게 안전함을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요, 실제 인간의 이 배 쪽에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배 쪽의 미주신경이 하는 일은요, 자, 내 앞에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 사람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가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안전한지 안 한지 가늠하게 되는 그 단서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표정, 말투, 제스처, 눈빛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어떤 행동을 내가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야 하나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전달하는 우리들의 태도. 예. 그래서 사실 이 비언어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이 배 쪽의 미주신경이 지금 나에게 이걸 안내해주는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구나라고 여겨져야지만 판단되어야지만 실제요,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됩니다. 즉 안전하다고 느껴져야지만요, 아이들의 이 전두엽이 드디어 기억하고 학습을 하고 배우고 집중하고 판단하는 또 조절하는 이러한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양육을 한다는 것, 또 교육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에 앞서서 이 마음 챙김 놀이를요, 함께 하고자를 제안을 드려요. 그 이유는요, 또 가장 무서운 것은 이 포유류들은요, 스트레스 수위를 함께 공유합니다. 즉 신경계의 수위를 함께 공유해서요, 한 명의 스트레스 수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 수위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마음 챙김 놀이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놀이를 가르쳐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안전한 환경을 구성해 보자. 우리가 함께 배움을 위해서 함께 안전함을 만들어 보자. 함께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실제 이제 앞으로 설명해드릴 몇 가지 마음 챙김 놀이를 시행했었을 때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검증이 되었습니다. 뭐 아이들의 분노, 스트레스, 불안의 감소뿐만 아니라요, 아이들의 이 감정을 내가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 또 하나는요, 이 내가 함께 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상호작용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함께 이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먹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헬스장에 가기까지가 그렇게 힘들죠. 예, 하지만 마음 챙김은 매일 차곡차곡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먹는다는 행위가 어떨까요? 일상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요, 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아이들이 많이 먹는 이 다과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물도 괜찮고요, 뭐 주스도 괜찮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아이들과 이 간식을 먹는 이 시간에도요, 저희는요, 마음 챙김 놀이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저와 함께 마음 챙김으로 한번 먹어볼 텐데요. 우리는 외계인입니다.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에요. 이 음식을 먹어본 적도 만져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자, 한번 눈으로 도대체 어떤 색깔이 보이나, 또 어떤 무늬가 보이나, 또 약간의 호기심을 갖고 보면요, 이러한 무늬와 색깔들이 숨어 있었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뇌가 혹시 기억나실까요? 나 이거 싫어해. 나 이거 안 좋아해. 에이, 누가 이런 걸 먹어? 하고 미리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이걸 먹는 시간조차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잠깐 멈추고 지금 이거 무슨 색깔이 보여지지? 내 감각을 통해서 즉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눈으로 충분히 즐겨봤다면 코로 한번 즐겨볼까요? 자, 또 오른쪽 코, 왼쪽 코에 가져가서 냄새도 한번 맡아보세요. 이때 오른쪽 코, 왼쪽 코 냄새의 이 차이도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발견해 봅니다. 이때 아이들은요, 너무나 재밌는 반응을 보여줘요. 선생님, 엄마, 아빠, 오른쪽 코랑 왼쪽 코 냄새가 막 달라요. 네. 그러면 왜 다르지?가 아니라요. 어머, 너가 호기심을 갖고 봤더니 다름을 드디어 알아차렸구나. 즉, 알아차림이란 근육을 지금 너무나 잘 키워가고 있는 거죠. 또 한번 귀로도 즐겨볼까요? 손으로 문질문질 혹은 톡톡톡톡 쳐보면서 와, 이런 소리도 들리는구나. 또 알아차려보고. 또 한번 손으로 매끈함 혹은 단단함, 부드러운지 거친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촉감도 즐겨봅니다. 지금 저희는요, 이전에 먹는 행위를 하면서도 어때요?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분주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 혹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걱정. 하지만 지금 이 먹는 것 하나에 내 마음을 탁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때 주의 집중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해 둘 때요, 스트레스가 감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요, 한번 진짜 먹어볼 거예요. 입에 가져가서 씹을 때 입안에서 소리도 나고요. 또 처음 씹었을 때 음식의 질감, 무게가요, 이제 침을 만나게 되면요, 또 다른 질감과 또 맛, 그리고 무게도 느껴집니다.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고 즐겨보는 이 마음챙김 먹기. 일상에서 아이들과 어떠한 간식이든 어떠한 음식이든 함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돌멩이 놀이인데요. 사실 돌멩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저희 걷다 보면은 발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컵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한번 돌멩이로 해볼 텐데요. 이 돌멩이도요, 내가 처음 본 것처럼, 네, 내가 어느 날 우주에서 열심히 떠돌다가 지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내 손에요, 이렇게 이 새로운 돌멩이가 하나 딱 떨어지게 돼요. 도대체 이게 뭐지? 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앞서서 발견하지 못했던 무늬와 색깔? 또 조명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 아시나요? 깜깜할 때도 한번 봐보시고요. 조명에 한번 비추어서도 보면요, 빛깔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멩이의 색깔과 또 무늬도 한번 즐겨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잠깐 눈을 감고 이 돌멩이의 무게도 느껴보시고 또 촉감도 느껴봅니다. 약간 부드러운지 거친지, 약간 이게 묵직한지 혹은 가벼운 편인지, 아니면 또 이 모서리가 약간 둥그스름한지 또 뾰족뾰족한 부분은 없는지, 잠시 멈추어서 그저 우리가 흔히 보았던 이 돌멩이 하나도요, 이렇게요, 멈춘다, 호기심을 갖고 내가 지금 눈으로, 귀로, 손으로 이 모든 몸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챙김의 근육을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또 더 재밌게 놀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슷한 크기의 돌멩이들을 모아서요, 자, 내 돌멩이를 보지 않고 눈을 감고 한번 크기나 또 온도, 무게도 한번 느껴본 다음 친구와 돌멩이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친구의 돌멩이도 느껴보고 또 더 다른 친구의 돌멩이도 느껴보고요. 자, 그 다음 돌멩이를 모아서요, 내가 갖고 있었던 돌멩이가 뭐였지? 내 돌멩이를 한번 이 느낌으로 찾아보는 이런 놀이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이들이 충분히 즐거워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예요. 즉, 멈춘다가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멈추기 위한 호흡이었어요. 호흡도 우리가 놀이로 함께 해볼 수 있는데요. 단, 부드럽고 또 깊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바른 자세예요. 내가 이렇게 어깨가 구부정하게 숙여 있으면 느리고 깊은 호흡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말해줘요. 내가 앉은 자세가 나라는 사람을 설명해줘. 왕처럼 위험 있고 당당하게. 혹은 이렇게요. 자, 우리 배꼽에서 여기 턱까지 지퍼가 있어요. 지퍼를 천천히 쭉쭉쭉쭉 올릴 때, 자, 우리 여기 등에 있는 척추 뼈가 바르게 섭니다. 다시 한번 지퍼를 내려볼까요? 네. 다시 한번 또 지퍼를 천천히 딱 올리면서 찍 하고 올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하는데요. 이 호흡 또한 우리가 뭐 바람개비나 민들레씨 혹은 없어도 괜찮아요. 상상으로도 괜찮습니다. 우리 여기 상상의 초가 하나 있어. 이만큼 부드럽게 들여 마시고, 자, 우리 한번 부드럽게 내쉴 때 우리 이 촛불이 꺼진다고 상상해 볼까? 실제 아이들과는요, 이 바람개비, 내가 숨을 부드럽게 들여 마시고 내쉴 때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 관찰하기. 혹은 일상에서는요, 그냥 휴지로 하셔도 괜찮아요. 티슈 한 장 가지고 휴지가 날아가는 모습 관찰하기. 네. 그리고 앞서 저와 했던 것처럼 상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또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자세 잡기부터 다양한 호흡법을 또 놀이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내 마음에 기쁨, 또 즐거움, 설레임이 찾아올 때는요, 멈추고 보기가 조금은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즉 아이들의 마음에 슬픔과 짜증, 서운함, 답답함이 몰려올 때는요, 멈추고 보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쉽게 화를 내거나 혹은 그 자리를 도망가거나,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떻게 하면 이 힘든 마음도 잘 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이 손을 앞으로 깍지를 끼워서 쭉 내밀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 하듯이요. 네, 바로 이 몸이에요. 즉, 이 힘든 몸이 힘든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날 때는 어때요?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어떨 때는 머리가 지끈지끈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화가 났구나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나의 힘든 마음을 아는 건 힘든 몸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저희가 한번 손을 깍지를 꽉 켜서 앞으로 내밀 때 지금 내 몸 어디가 불편하지? 잠시 멈추어서 어깨가 불편하나? 손목이 불편하나? 혹은 나는 허리가 불편하나? 자, 그러면 우리 불편하게 되면요, 그만할래 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편한 마음을 대했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한번 3초만 견뎌보자. 3초만 견디는 동안 호기심을 갖고 내 몸 어디가 불편하지? 잠깐 멈추어서 관찰해 보는 거야. 어유, 어깨가 아프네. 어유, 손목이 아프네. 자, 우리 한번 3초만 견뎌보자. 하나, 둘, 셋. 잘 견딘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새의 한쪽 날개 기억나시죠? 네, 이 친절과 위로. 아우, 잘 견뎠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뭐 요가, 어떠한 놀이, 특히 이제 몸놀이 다 괜찮습니다. 이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피트니스 활동을 통해서요, 이런 활동을 일상생활에서 이 마음 챙김으로 함께 접목하셔도 어렵지 않게, 즉 일상생활에서 쉽고 간단히 다만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마음 챙김을 연습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마음챙김 놀이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챙김은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다만 매일 해야 함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일상에서 아이들과 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